우리가 트랜스퍼 매트릭스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왕 그 말이 나온 김에 그걸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제 그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서도 마그네틱 필드가 0인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트랜스퍼 매트릭스가 비교적 간단했죠. 자, 이렇게 되고 내가 이제 저 있는 파라미터를 내가 x라고 부를게요. 자, 그래서 이제 x는 익스포넨셜 베타 j에 해당되죠. 자, 마그네틱 필드가 0이면 저 트랜스퍼 매트릭스는 우리가 쉽게 이제 다이고널라이즈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미리 적어 놓고 할까요? 자, 우리가 아까 아이겐밸류가 두 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아이겐밸류는 x 더하기 x분의 1이고 이때 아이겐벡터를 내가 이제 플러스라고 쓸게요. 브라켓 노테이션으로 써서 얘는 그냥 업다운이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 게 람다 1 스테이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람다 2의 아이겐밸류는 이렇게 되고 이제 그때 아이겐벡터를 내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이게 트랜스퍼 매트릭스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코릴레이션이란 말은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반데발스 이론 할 때도 상관관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1차원제 아이징 모델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스핀이 있고 두 번째 스핀이 있고 이제 n 번째 이렇게 스핀이 있어요. 물론 이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때 내가 관심 있는 게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스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기에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는 이제 그 지점에 있는 스핀 거리가 L이니까 여기 이제 L 더하기 1번째 스핀이 되겠죠. 이 두 스핀이 얼마나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 있나 그걸 계산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것을 계산해 주는 것을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자, 코릴레이션 펑션을 그 코릴레이션을 재는 이제 방법을 어떤 걸 사용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S1 곱하기 SL 더하기 1의 평균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이걸 우리가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자, 얘를 C1 L 더하기 1이라고 쓰고요. 자, 첫 번째 사이트에 있는 스핀과 L 플러스 1번째 사이트에 있는 스핀의 코릴레이션 펑션 이렇게 부르고 C는 이제 코릴레이션의 약자가 되겠어요. 자, 저걸 계산하면 상관관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자, 그거에 대해서 일단 계산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S1 곱하기 일반적으로 어떤 두 개의 스핀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스핀의 곱은 얘가 취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언제 그렇죠? 언제 플러스 1이냐면 둘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두 개의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두 개의 스핀이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이제 그 볼트만 분포에 따라서 같은 방향을 향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을 향할 수도 있는데 같은 방향 향하고 다른 방향 향하고 그게 서로 완전히 그 무작위적으로 섞여 있다. 그러면 저 코릴레이션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평균 값이 0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코릴레이션을 재봤더니 이제 거의 0이더라.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1과 마이너스 1을 평균을 내고 있는데 그게 그 평균값이 0이다. 그 얘기는 둘이 평행하거나 서로 반대로 평행하거나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한쪽 스핀이 업이거나 다운이거나 다른 애는 지멋대로 업이나 다운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저걸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양수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그럼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보다 더 커야만 이게 0이 되는, 0보다 큰 수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걔네들을 positive correlation을 갖고 있다.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positive correlation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우연히 첫 번째 스핀이 업이다 다운이다를 걸 내가 측정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쪽에 있는 스핀도 좀 더 업이 될 확률이 더 높다. 아니면 좀 더 다운이 될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른 쪽에 있는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더 크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만약 이걸 계산해 봤더니 이게 음수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기 값이 음수가 되려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보다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가 업이면 쟤는 다운에 있겠구나. 이쪽이 다운이면 쟤는 업이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확률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랑 코릴레이션 펑션은 우리가 이제 이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겠어요. 우리가 1차원 아이징 모델은 다행히도 이 트랜스퍼 매트릭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상관관계를 이제 정확히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해 볼게요. 자, 그 인덱스는 이제 생략하고요. 자, 뭐 쓸까요? 자, 항상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어떤 계산을 할 때에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데피니션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데피니션. 이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것을 평균값으로 적혀 있죠. 그렇죠? 저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파티션 펑션 분에 가능한 모든 컨피그레이션을 다 더한다. 2의 n승계만큼의 컨피그레이션을 다 더한다. 그 다음에 뭘 곱하는 거죠? 근데 계산하고 싶은 양. 계산하고 싶은 양은 S1 곱하기 S, L 더하기 1. 그리고 뭘 곱한다? 볼츠만 팩터. 그쵸? 근데 볼츠만 팩터 우리가 트랜스퍼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죠. 그쵸? 자, 기호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S1, 원래 S1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S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땡땡땡땡땡. 자, 이렇게 해서 S1, 2라고, T1, 2라고 쓰면 TS1, TS2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앞에 이제 요 S1, SL 더하기 1 요것만 없으면 그럼 이제 저게 트랜스포 매트릭스의 n승이다. 그거의 트레이스. 뭐 이게 되는데 이제 과연 저 파란색으로 쓴 저게 있을 때에도 이거 우리가 간단히 표시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근데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랜스퍼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행렬을 도입했듯이 내가 어떤 이제 대문자 S라는 행렬을 하나를 도입을 할게요. 대문자 S라는 행렬. 자, 이 행렬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1, 0, 0, 마이너스 1이라는 이제 대각 행렬이에요. 얘는 대각 행렬. 대각 행렬이에요. 2x2. 트랜스퍼 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그럼 여러분 이제 뭔가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 트랜스퍼 매트릭스,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자, 지금 제가 쓰는 식까지 다다르려면 좀 몇 개의 좀 수학적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수학적인 단계라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쓴 숫자들에 대한 식을 이제 행렬로 바꿔 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노테이션을 엄밀하게 따지고 들면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큐에 써버릴 거예요. 쓰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쟤는 뭐냐면 자, 이렇게 돼요. 자, 뭔가 대단한 게 간단해지는 것 같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이 위의 식이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건 뭐냐면, 자, 여기로 와서, 위로 올라와서, 자,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식들은 전부 다 숫자예요, 다. 모든 건 다 숫자예요, 그쵸? 근데 그 숫자인데, 내가, 요 숫자를 내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어디로 이동을 시킬 거냐면, 여기 이제 t들이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t 있는데, 여기 t는 뭐냐면, 빈칸을 좀 남겨뒀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t l 더하기 1 l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l 더하기 1 요 자리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 아래식에서는 이제 행렬 곱으로 쓰였으니까 이게 행렬 곱으로 쓰이려면 여기 있는 얘는 그냥 숫자잖아요. 숫자를 이제 행렬의 어떤 컴포넌트로 쓰면 되는데, 이게 행렬의 컴포넌트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숫자라고 하는 건 항상 대각 행렬의 컴포넌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SL 더하기 1이라고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그 자리에 내가 이런 대각 행렬을 하나 딱 집어넣은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SL 더하기 1에 내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할 건데 그게 다름 아닌 그 S라고 하는 대문자 S라고 하는 대각 행렬을 하나 도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S1도 요 S1 자리에 내가 요거 하나를 대각 행렬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S1에 대한 썸메이션을 할 때 대각 행렬은 그냥 컴포넌트랑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게 얘는 이제 요게 딱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스텝인데 제가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지. 자,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이제 스텝이 더 남아 있어요. 자, 파티션 펑션이 더 이렇게 있고요. 자, 트레이스는 모든 그 기저에 대해서 샌드위치에서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기저를 할 때 업 할 수도 있고 다운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까 계산해 놓은 이거 더하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이제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자, 그러면 이제 파티션 펑션은 아까 이제 람다 1의 n승 더하기 람다 2의 n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플러스 스테이트의 s, t, l, s. 자, 여기서 s는 오퍼레이터예요. t도 이제 행렬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이겐 스테이트로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요걸 여기다 할 때 이제 요 자리에 이제 t가 있단 말이죠. 근데 t는 얘가 이미 아이겐 스테이트이니까 여기가 그냥 플러스가 되고 여기 아이겐 밸류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거죠. 아이겐 밸류 람다 1이었고요. 플러스는 이렇게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에 똑같이 TL, S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람다 2의 n 빼기 l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n이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이제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그럼 이제 내가 이 뒤에 거는 무시할 수 있죠. 왜냐면은 람다 1에 여기 n승이 있고 여기 람다 2의 n승인데, 람다 2의 n승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람다 1의 n승에 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얘도 무시할 수 있고요. 람다 2. 그래서 이 뒤에 항 무시하고 분모 파티션 펑션에서도 람다 2를 이제 무시한 걸 갖다 쓰면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람다 1에 n승이 있고 람다 1에 n 빼기 l승이 있으니까 이제 람다 1에 l승분의 1만 남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요게 남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s에다가 람다 요걸 미리 계산해 둡시다. 그럼 얘는 s라는 건 1, 0, 0, 1이었고요. 플러스는 이제 1 1에 루트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이 나오고 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바로 아닌 마이너스 스테이트 두 번째 아이겐 스테이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게 다름 아닌 마이너스 스테이트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미 트랜스퍼 매트릭스의 아이겐 스테이트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람다 1의 L승 여기 트랜스퍼 매트릭스의 L승의 마이너스니까 얘는 람다 2의 L승이 되고요. 남는 거는 플러스 S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도로 람다 플러스고 람다 플러스의 노멀라이즈에서 이제 1이죠. 따라서 자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이제 결과를 따라왔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스핀과 L번째 스핀 L 플러스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는 그 스핀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뭐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람다 1분의 람다 2의 L승이다. 이걸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두 스핀 사이의 거리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스핀 있고 L 플러스 1번. 그러니까 이제 L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스핀 사이의 거리가 L이에요. 그런데 거리의 함수로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거리의 함수로 얘가 어떻게 됐냐면 누구누구의 L승이잖아요. 그럼 내 거리의 함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 이렇게. 지수함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보시면 누구의 L승을 내가 항상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플러스 L의 로그 람다 2 람다 1분의 람다 2 이렇게 쓰죠. 근데 지금 람다 2가 람다 1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람다 2가 람다 1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 속에 있는 숫자는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그걸 이제 음수라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얘를 내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 나누기 이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부르는데 얘는 뭐가 되겠어요? 로그 자연 로그 상관없지만 그래도 혼돈 혹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ln이라고 쓸게요. 얘는 ln 뭐가 되냐면 람다 2 람다 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람다 1 람다 2 바꿔서 여기 마이너스 부호를 위해서 이제 분자 분모를 바꿨고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불러요.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불러요. 자, 우리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 랭스 펑션은 거리의 함수로 지수 함수 위에 어쩌고 저쩌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렇죠? 익스포넨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니까. 그래서 코릴레이션은 얘는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두 개의 스핀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더 크네. 근데 그 확률은 점점 거리가 커짐에 따라서 작아지네. 얼마만큼? 지수함수적으로. 그렇죠? 근데 얘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코릴레이션 펑션을 거리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한 페이지에는 이제 그것만 그 얘기만 할 거기 때문에 크게 그릴게요. 여기다 거리의 함수로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는 두 스핀의 코릴레이션 펑션은 여기 하나의 시스템 사이즈가 무한히 크다라는 그 가정만 했고요. 그 가정에 따르면 모든 게 다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제 1이고요. 자, 거리가 0이면 그 자기 자신의 제곱의 평균값은 플러스 1이건 마이너스가 제곱했으니까 항상 1이니까 평균값이 1이죠. 그렇죠? 거리가 0일 때는 1인데 거리가 크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느냐? 이제 0으로 수렴해요. 어떻게? 이 함수 꼴이 exponential 마이너스 L 나누기 그 사이고 이때 코릴레이션 랭스는 로그 람다 2, 람다 1의 역수였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람다 그 기억하고 계세요? 람다 1은 x exponential 베타 j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j 그 다음에 람다 2는 exponential 베타 j 마이너스 exponential 베타 j 그래서 얘는 다름 아닌 누구냐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베타 j분의 1의 전체 역수가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떤 넘버예요. 양수고 어떤 넘버야. 중요한 건 이제 코릴레이션 펑션이 그 넘버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 나누기 그 사이가 된다. 그럼 내가 이제 지수함수는 항상 강조하지만 지수함수는 스위치라고 했어요. 0이었다가 0이 아니었다가 0이 되거나 아니면 0이 아니었다가 무한대가 되거나 자, 그 경계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 요 길이 요 L이 얼마 이하면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니고 얼마 이상이면 코릴레이션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계가 되는 요 L0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지수함수 위가 1이 되는 플러스 로그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얘를 이게 왜 코릴레이션 랭스인지 이제 명확해지죠. 거리가 그거보다 더 짧게 떨어져 있는 그 스핀은 양의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고 거리가 그거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스핀은 어떻다? 코릴레이션이 무시된다. 거의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코릴레이션 랭스는 온도에 어떻게 의존하냐? 이렇게 의존해요. 그럼 얘는 이제 유한한 값이니까 얘는 결국 1차원에서는 이제 이 코릴레이션 랭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이 코릴레이션 랭스가 유한하 온도가 0도가 아니기만 하면 따라서 우리 앞서서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을 계산했을 때 그 마그네티제이션 덴시티가 0으로 수렴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코릴레이션 랭스가 유한하기 때문에. 자, 아까 이제 우리가 1차원 레티스 이렇게 쭉 그리면 도메인 홀이 막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도메인 홀이 막 생성이 되는데 지금 이 계산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 코릴레이션 랭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도메인 홀들이 대략 사이즈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이제 도메인 홀들로 계속 전체 스핀들이 이렇게 잘게 쪼개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도메인에는 스핀 업 도메인, 그다음에 얘는 스핀 다운 도메인, 스핀 업 도메인, 스핀 다운 도메인 이렇게 전체 스핀들이 갈갈이 이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마그네틱 오더링이 없는 거예요. 마그네티제이션이 없는 거야. 왜 도메인의 사이즈를 크사이라고 하는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로 그렸을까요? 왜냐하면 거리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게 바로 이 코릴레이션 펑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컨시스턴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1차원 아이징 모델은 비록 얘는 마그네틱 오더링이 없는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정확한 수학적인 해를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그네틱 오더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직관적인 그런 내용들을 수학적으로 전부 다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가 저렇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온도가 0도로 가는 극한에서는 이 코릴레이션 랭스가 이제 재밌는 게 이 코릴레이션 랭스는 온도가 0도로 가면 한번 보실까요? 온도가 0도가 되면 자 이제 여기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온도가 0도면 어떻게 되는 거야?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어떻게 된다? 이제 베타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1이 되죠. 1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냐면 로그 1 나누기 1보다 아주 작은 1 빼기 입실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로그 1이에요. 로그 1은 값이 얼마다? 0이다. 0분의 1 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냐? 이게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온도가 0도가 될 때는 코릴레이션 랭스가 발산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야? 온도가 0도로 갈 때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두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까 1차원일 때 이제 온도가 0도면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모든 스핀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여기 이제 코릴레이션 랭스 펑션 계산에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으로 비록 우리가 1차원의 경우에는 마그네틱 오더링이 없지만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코릴레이션 랭스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온도가 0도가 될 땐 코릴레이션 랭스가 발산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기대할 수가 있냐면 1차원이 아니라 이제 2차원 이상이 되면 이 온도가 0도가 아니더라도 코릴레이션 랭스가 발산하는 그런 이제 온도가 만약에 존재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록 0도가 아니더라도 스폰테니어스 마그네티제이션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런 이제 상전이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2차원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온사고 솔루션을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제 학부 수업 시간에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이제 1차원까지만 이제 한계이고 사실 이제 1차원 지금 이 계산도 그렇게 쉬운 계산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왕 배운 거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기까지 한번 계산을 코릴레이션 펑션 계산하는 거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